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유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똑같은 일상을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아직 없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사님은 상류층이었는데 왜 탈북하셨어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30분짜리가 있고 60분짜리가 있고 90분짜리가 있고 어떤 때는 15분이나 10분밖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을 소요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제 탈북 스토리 같은 건 얘기를 못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탈북 스토리를 한번 풀려면 3박 4일 동안 짜장면 시켜놓고 우리가 얘기해도 모자라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15분, 20분 강의 안에다가 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못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께서 물어보셔요. 상류층인데 왜 탈북을 했냐? 상류층의 탈북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참 저는 상류층의 기준이 뭘까? 북한에서의 상류층의 기준이 뭘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저를 상류층이라고 하냐면요. 제가 이제 강의 같은 때 가면 이제 저의 북한에서는 이러한 좋은 학교도 나왔고 대학도 나왔고 괜찮은 집안에서 단간부집딸로 간단하게 제 이력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상류층인 겁니다. 그게 그런 직업을 가진 아빠 이렇게 하면 되게 상류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정원에서도 저를 상류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정원 들어가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아빠 직업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거죠. 당연히 북한에서 살던 사람인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상류층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류층이란 건 한국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상류층인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처럼 강의 도중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되게 난감합니다. 북한의 상류층과 한국의 상류층이 다르거든요. 대한민국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이제처럼 상류층이란 단어를 계속 접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제 물어보는 질문자님께 제대로 답을 해줄까 해서 이제 찾아를 봤더니, 대한민국의 상류층이요. 부동산 집 해가지고 채무 없이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3000cc의 자동차를 가지고 다녀야 된대요. 그럼 3000cc면 외제차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입출금 통장에 현금으로 2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게 갑자기 너무 놀랐었어요. 그거를 검색하다가 이걸 어떻게 답을 줄까? 그럼 상류층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검색하다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평생 벌어도 하지 못할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사람 일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처럼 단돈 한 푼 없이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주는 400만 원 정착지원금 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200만 원은 또 이제 브로커 비용을 주고 나면 단돈 200만 원에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직업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 데서 사는 저희 같은 북한이 고향인 분들은 그런 50억 현금 2억 상상도 안 돼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그게 상류층이라고? 근데 왜 나한테 상류층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기준과 남한의 기준을 먼저 주어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면 전 정말 얘기하기가 답답하고요. 요즘에 지금 탈북자가 33,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저희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죠. 이렇게 와 있는데 요즘 오는 애들은요. 다 자기들이 상류층이라고 합니다. 와서. 왜 상류층이라고 하냐? 태양의 후예 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상류층의 기준입니다. 태양의 후예 한국 드라마 봐요. 왜?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돈이 있어야 봐요. 한국 드라마를 공짜로는 팔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싸지 않아요. 비싸요. 왜 비싸냐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월급이 북한 돈으로 3,000원입니다. 근데 북한 돈 3,000원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 내면 이거 3,000원 정확히 계산을 못했는데 한국 돈 1,000원이면 북한 돈이 8,000원입니다. 8대 1이죠. 네. 그러면 3,000원이 북한 돈으로 월급이라면 한국 돈으로 한 400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400원도 조금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하나 생기면 그냥 대지저금 통장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넣잖아요. 모여서 쓰려고. 근데 그게 북한 사람이 한 달 월급이에요. 근데 북한의 상류층 드라마 잘 봤다. 그러면 드라마 한 편 사서 보려면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 드라마 유명한 거에 따라 가격이 틀려요. 그럼 드라마 한 편 보는데 밤새면 금방 봐요? 그쵸?
한 편이 아니죠. 드라마를 북한 사람들 드라마 사면 잠 안 자고 봐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안 재밌어요? 막 재벌 3세들하고 막 러브스토리 너무 재밌으니까 막 보는데 그거를 하룻밤이나 이틀밤에 2만 원이나 4만 원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월급은 얼마다? 3천 원밖에 안 되니까 1년을 모아도 월급을 1년 동안 모아도 사실 드라마 하나 사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북한 경제적인 현실이에요. 근데 드라마 봤다고 드라마 잘 보고 밥을 굶어본 적이 없대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서울역에 가봤더니 서울역에 노숙자분들께서요 참이슬에 저기 순대를 드시더라고요. 굶지를 않더라고요. 또 이제 돈도 있잖아요. 이런 100원짜리 이런 거 떨고 주는 사람 못 봤어요.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1000원짜리는 넣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가끔씩 이제 노숙자분들이 강아지도 키우세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북한하고는 서로 틀린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밥 굶지 않았대요. 밥 굶지 않았고 한국 드라마 봤고 맥심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맥심 커피는 제가 2014년도에 탈북을 했잖아요. 그때 아니고요. 맥심 커피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제 기억에는 2002년도에 맥심 커피가 있었어요. 한국 맥심 커피가 있었어요. 2002년도에. 그때 맥심 커피를 북한의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마셨던 거를 지금 오는 애들이 맥심 커피 마셨다. 근데 한국에서는 맥심 커피를 젊은 사람들은 안 마시잖아요. 저는 커피를 좋아 안 합니다.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돈 주고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한국 와서 아직까지. 너무 돈 아깝잖아요. 한 번에 카라멜 마끼아또 스타벅스 별다방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마시는 게 벤티 사이즈가 6,800원이에요. 저 그거 기억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목마르면 물 먹으면 되잖아요. 휴게소도 지나가다 보면 물 공짜예요. 그렇게 먹으면 목 달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커피를 안 마셔. 돈 주고는 절대 아직 돈 주고는 마셔본 적이 없고 누구를 대접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젊은 분들이 돈을 벌어서 월급 최소한에 한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가 요즘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도 커피 3,000원짜리들은 마신다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 맥심 커피 가격에 그거 마시면 그것도 아무 때나 풀어 마시지 못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집에 커피도 있었고 손님 접대용이에요. 손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좀 살아요 하고 따라주고요. 또 상류층의 기본이 뭐였었냐면 저는 피아노가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희 때는. 피아노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었고 지금도 같답니다. 그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피아노 한 대 값이 이제 중고예요. 북한에 새 피아노는 없습니다. 외제 피아노, 북한 외제 피아노 야마하를 많이 쓰는데 그 피아노가 최소한 1,500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월급을 생각해보세요. 월급이 2불 아니면 3불 정도가 되는데 1,500불짜리가 비싸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상류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과 또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통일이 된 이후에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한 다음에도 저는요 북한에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내 가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리 딸 손해보는 통일이던가 아니면 우리 딸이 엄마를 만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엄마가 손해보는 딸이 손해보는 이거 싫다는 거죠. 통일 당연히 돼야 좋죠. 저희는 통일돼야 고향에 가니까. 근데 뭐냐면 통일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손해를 최소화하려면요. 왜냐면 남한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북한 쪽도 분명히 손해를 버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탈북자가 먼저 온 통일이고 북한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줘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북한에서 상류층으로 살았다면 한국 상류층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노숙자도 어느 때나 드라마를 볼 수가 있잖아요. 북한은 드라마를 돈 주고 보는 거 아니잖아, 한국 사람들은. 근데 북한 사람들은 드라마를 돈 주고 사서 봐야 되고 일반 상류층들도 숨어서 봐야 되고 그러다가 들키면 감옥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북한의 상류층과 맞먹는 층은 한국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저소득계층도 북한의 상류층보다는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거를 누리고 산다고 저는 직접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 살다 왔고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성공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감히 이제 평가를 한다면 북한의 상류층이라는 표현은 아직은 그러니까 표현을 해도 좋다. 북한 방식으로의 상류층. 그러려면 그 상류층이 어떻게 사는지를 온전히 얘기를 해줘야 한국 분들이 헷갈리지 않고요. 통일 준비를 하는 데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상류층은 몇 프로라는 아마 통계가 있어요. 그런 상류층을 대한민국에 이제처럼 50억 가지고 있고 뭐 차가 3,000cc고 현금 인출 통장에 2억이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약에 기준을 비슷하게라도 맞춰버린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오늘 얘기를 심각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이라는 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를 서로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한국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을 하면서 입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저는 받고 살아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받고 사는 저로서는 누구의 눈치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이제 객관적으로나 그리고 또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감성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잘 건드리지 않고 잘 가려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을 하면서 저도 이제 살아야 되지만 같은 탈북자로서 여러 가지 탈북자 분들이 오셔서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북한의 이런 경우에는 주어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한국하고 헷갈리지 않게 한국 분들이 들었을 때 북한의 상류층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온전하게 그냥 나 잘 나가다 온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면 좀 똑바르게 모르겠어요. 제 말도 똑바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라서 그렇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통일을 위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요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난 요런 게 좀 궁금하다 하면 댓글로 써주셔도 제가 이제 아는 것만 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겁니다. 저 다 몰라요. 아는 것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딱딱한 이야기였죠. 네, 뭐 일단은 북한이 막 거지같이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통일이 됐을 때 최소한의 우리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온전하게 같은 탈북자로서 증언을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